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윤서인 독립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극우 유튜버이자 웹툰 작가인 윤서인 씨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검찰이 윤서인 씨를 무혐의로 판정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판결은 아니고 결정. 네네네. 무혐의 윤서인 결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비교 사진을 올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라는 글을 적은 뒤에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써서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네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그리고 시민단체 사법시범 준비 모임, 그래서 사준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서인 씨가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그리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제 혐의 이제 각각 고소 고발을 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네. 검찰은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의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윤서인 씨는 그 과거 또는 현재적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윤 씨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이 독립운동의 뿌리가 다 있다고들 다들 여기는데 이에 대한 모욕과 부정에 대해서는 좀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 무혐의가 시민들의 용서로 읽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명예훼손 혐의 같은 경우는 그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는 네. 거예요. 법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점을 지금 검찰은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누구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건 사법적 판단이고 네. 국민적 판단은 별개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일 새로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16일 오전부터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가 입국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외 공식 활동 중 하나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연설을 선택한 건데 성소수자 행사에 참석하는 이 대사를 향해서 동성애자라며 부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하지만 주한 미주 대사관은 신인 대사와 별개로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에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냈는데요.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리퍼트 전 대사도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골드버그 대사를 비롯해서 캐나다, 뉴질랜드 약 15개국의 대사들도 이 축제에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현재 동성 배우자와 국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축제 개최에 대해서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 붙였었고 이 여기도 이슈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체 노출이 심하면 내년부터는 광장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 노출의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골드버그 대사의 행사 참여로 일부 국내 보수단체들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성은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서 존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골드버그 대사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좀 잘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의 시선이 또 집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계의 눈이라는 것도 있고 네. 어떤 세계의 어떤 공통 어떤 뭐냐면 또 이 그 상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청소년 향정신성 약물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진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석 달 새 청소년 마약 사범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호, 그래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펜타닐이라는 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류가 유행을 하면서 보통 향정이라고 하죠.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사범이 석 달 새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그동안 마약 청정국을 자랑해 왔지만 근래 들어 청소년들의 이 마약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라는 그런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마약류는 마약 그리고 향정, 대마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화학 제조가 가능한 필로폰,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일컫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향정 약품을 사용하는 이들 중에서 청소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월에 10대 마약 사범 192명 중에서 53.6%인 103명이 1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20대 역시 같은 기간에 1,841명이 이렇게 단속이 됐는데 그중에서 65.5%인 1,207명이 20대였다고 하니까 이 수치만 봐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향정신성 약물 복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 뭐 아무래도 마약은 아무래도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과 달리 온라인 거래가 또 가능하고 병원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향정 의약품 관리와 마약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일단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향정 약물에 손을 대는 이유가 전문가들은 너무나 과도한 학습 부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강력한 처벌로 사회와 분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대안도 제시는 되지만 결국 훗날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리보다는 네네.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병원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도대체 병원에서는 도대체 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느냐? 사실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처방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에서 마구잡이로 이게 이제 처방전을 끊어줘서 결국은 약국에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네.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병원 쪽에 있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추세를 좀 빨리 꺾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러니까요. 큰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